자, 27장에 여러 가지 산화 환원 반응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게 뭐 양이 엄청 많은 단어는 아니어서 다행스럽게 조금 비교적 간단하게 좀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문제는 풀어보면 모르겠지만 일단 그럴 것 같아. 자, 여러 가지 산화 환원 반응 했는데 26장에서 우리가 산화 환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 근데 이 산화가 뭐냐? 산화가 아이고야, 웬 녹색? 산화가 뭐냐? 어? 산화가 뭐였냐? 말 그대로 옥시 뭐 붙어 있으면 다 이게 산화야. 산소가 결합돼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산소란 뜻이기 때문에 옥시가 붙으면 전부 다 산소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는 뜻이라는 거야. 산화 이게 될 화자잖아. 그러니까 옥시다이즈 산소랑 결합했다. 산소와 결합했다는 건데, 산소와 결합했다. 환원은 뭐냐? 산소와 분리됐다. 그러니까 산소와 결합하기 이전으로 돌아갔다. 뭐 이런 뜻이었잖아, 그지? 산소 결합하는 방법이 시간으로 따지면 빠르게 결합하는 게 있고 느리게 결합하는 게 있다. 그래서 빠르게 결합하는 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연소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느리게 결합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녹슨다라고 말해. 녹슨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산화의 대표적인 건데, 일명 빠른 산화 또는 느린 산화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 산소와 결합하는 것이 즉 산화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야, 이 단원에서는. 물론 산소랑 분리되는 것도, 즉 환원되는 것도 우리 삶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자고 하는 단원이야. 너무너무 중요한 단원이야. 사실 중요한 단원이라기보다는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광합성인데, 광합성은 광합성이 어디서 나는 거지? 식물의 잎에 뭐가 있냐면 엽록체가 있지. 엽록체는 무슨 일을 하느냐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식을 완성시키는 일을 해.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잎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지. 그 다음에 물은 뿌리로부터 빨아들이는 거지. 그러면 이 뿌리로부터 빨아들인 물과 잎으로 빨아들인 이산화탄소를 결합시켜. 물론 여기에 그냥 가만히 섞어놓기만 한다고 결합한다는 건 아니고, 반드시 외부에서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에는 태양에서 오는 빛을 사용하는 거지. 빛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지. 물론 요즘에는 식물이 필요로 하는 빛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LED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거든. 그래서 이런 걸로 또 가능은 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외부에서 빛이 필요하다는 거는 변함이 없는 거지. 어쨌든 이렇게 결합시켜서 얘가 엽록체가 여기에서 지금 뭘 하냐면, 엽록체가 지금 뭘 하는 거냐면 포도당이라는 걸 만든다. 이렇게 분자 구조가 이렇게 생겨 있는, 이거를 평면이 아니어가지고 이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기가 좀 쉽진 않아. 근데 아무튼 탄소 6개하고 수소 12개하고 산소 6개가 이렇게 결합한 그런 분자 구조를 만드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야.
포도당을 만드는데 여기에 부산물로 뭐가 나오냐면 산소가 나온다는 거야. 부산물로. 사실은 뭐 일부러 산소 만들려고 한 건 아닌데 포도당을 만들어 가지고, 포도당을 왜 만드냐? 식물이 그러면은 나머지 생물들한테 이거를 막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느냐? 뭐 아주 훈훈한 스토리겠지만 그러지 않고 자기도 살아야 되잖아,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포도당이라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지. 이거는 중요한 에너지원이니까, 에너지니까. 포도당이 왜 에너지인지는 바로 오른쪽에 있어. 자, 이 분자식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 이 분자식 자체는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 눈에 들어와 있어야 돼. 이거는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산화탄소를 이파리에서 잎의 뒷면으로부터 이렇게 빨아들이고, 기공이라고 하는 대로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지. 잎의 뒷면에 있어. 그리고 뿌리로부터 물을 빨아들이지. 뿌리로부터. 그 다음에 이거는 잎으로부터, 뿌리로부터. 그러면은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산소를 만들어내는데, 이때 이 물 입장에서 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산소를 어떻게 됐어? 이게 물은 산소를 더 얻었지. 이게 산소가 하나였는데 산소가 지금 두 개가 됐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산화라고 부른다는 거야. 산소를 얻었으면은 산화야. 산소랑 결합하면 산화. 반대로 산소를 잃었지. 얘는 뭐냐면, 산소가 여기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6개의 분자였으니까 12개, 그치? 근데 얘가 지금 산소 6개로 줄었어. 산소를 잃었으니까 환원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 산소를 잃었으니까 환원. 당연히 이게 다 중요한 거야. 어디가 산화고 어디가 환원인지. 물론 이게 지금 산소로 보면은 조금 뭐 이렇게 불편한 곳들이 있어. 물론 그럴 때는 산화를 설명할 때 산소로 설명하는, 산소가 이렇게 가느냐 오느냐 이걸 가지고 산소를 가지고 설명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거보다 나중에는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는 이걸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오니까 전자를 가지고 설명한다고 했지. 전자를 잃어버리면 산화고, 그치?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다, 뭐 이렇게도 한다고 했지. 물론 이게 다른 개념이 아니고 같은 개념인데, 산소로 설명하는 것이 불편할 때에는 전자를 가지고 설명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전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산소가 보이니까 산소로 설명한 거야. 자, 그러면 광합성의 반대는 뭐냐? 광합성의 반대는 호흡. 우리가 이제 숨 쉬는 거. 이 숨 쉬는 거, 즉 호흡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식물 세포 중에 미토콘드리아, 세포 내부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애가 있지. 미토콘드리아가 여기 그림에 나오네. 지금 여기 식물의 엽록체 안에 보면은, 엽록체 안에 엽록체 아니래, 미안해. 식물 세포의 안에 뭐냐면 미토콘드리아라고 생기는 게 되게 있어. 이게 지금 미토콘드리아가 엽록체만하게 그려졌는데 사실은 그런 정도의 크기는 아니고, 식물 세포 안에 들어있는 참, 이제 우리가 예전에 봐서 공부해서 알고 있지. 그러면은 일단은 그거는 찾아보는 거를 한번 찾아보라고 할게. 자, 호흡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을 하는 거야, 거꾸로.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고, 이 반대로 일어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호흡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호흡은 포도당과 산소를 반응시켜. 그러니까 포도당을, 이게 지금 우리 몸 세포로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세포에 포도당이 공급되지. 어떻게 공급되냐면 식물 같으면 뭐 자기가 가지고 있지만 또는 체관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물관 말고 체관 이런 것들을 봤지. 체관을 통해서 영양분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동물 세포 같으면은 이제 뭐 그 포도당을 간에다가 또는 피하 지방 이런 데다가 저장을 해놓고 있다가 이제 필요하면, 또 불필요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어쨌든 포도당이 이제 세포에 공급되는 이런 포도당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들숨에 들어있잖아. 숨 쉬면 동물 같으면은 산소가 공급되는 거잖아. 허파를 통해 가지고 혈액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잖아. 그지? 동물 같으면. 물론 식물 같으면은 잎의 기공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 잎의 기공을 통해서 식물도 호흡한다. 밤에는. 아니, 낮에도. 그런데 낮에는 그 광합성이 더 많으니까 광합성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밤에는 광합성을 못하니까, 태양빛이 없어가지고 광합성을 못하니까 마치 호흡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낮이나 밤이나 식물도 이 자기도 생존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숨 쉬고 있는 거야. 호흡을 하는 거야. 아무튼 그러면은 거꾸로 이번에는 이산화탄소와 물과 그 다음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지만 에너지를 부산물로 내놓는 거지. 이때 이 에너지는 뭐 당연히 이게 만약에 동물이라면, 우리라면, 이게 지금 포도당은 뭐냐면 탄수화물이야. 포도당 덩어리가 탄수화물이야. 포도당을 뭉쳐놨다는 게 아니라 포도당이 합성되고 더 커지고 하다 보면 이 녹말이 되고, 녹말이 커지고 하다 보면 이게 뭐 큰 탄수화물이 되는 거지. 감자, 뭐 쌀 이런 것도 된다는 뜻이야. 숨이야 우리가 쉬는 거고. 그러면은 이 밥을 먹고 숨을 쉬면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에너지로 우리가 운동도 하고, 식물하고 좀 다르지만 운동도 하고 체온 유지도 하는 거지. 동물 같으면은. 어쨌든 이때 포도당 입장에서는 지금 산소가 6개 있었는데 산소가 지금 2개씩 6개, 즉 12개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늘어났지. 산소를 얻었으니까 옥시데이션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산소랑 결합했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반대로 산소는 지금 12개가 있었는데 지금 6개로 줄어들었지.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환원이 일어났다. 우리 기본적으로 산화환원이 어디인지를 꼭 찾을 수 있어야 돼. 시험거리니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자,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육상생물, 가장 먼저는 뭐 식물부터겠지만, 육상생물이 출현했다는 거는, 육상으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예전에 공부했지만 지구의 대기가 지금 없을 때는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이나 방사능에 가까운 그런 엄청난 에너지들이 막 온단 말이야. 이런 에너지들이 오면 다 에너지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걸 맞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지금도 우주로 가서 뭐 이렇게 유인 우주선 해가지고 우주선 타고 뭐 어디 가고 싶어도 사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엄청난 양의 방사선을,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높은 뭐 이제 이거를 고에너지 입자라고 하자. 고에너지 입자들을 맞으면 우리 그 유전자들이 막 파괴돼, 잘려. 그러면은 얘네들이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죽고, 아무튼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 그러면
지금 뭐랄까 바깥에 생명이 나와서는 살 수가 없는 공간이니까 지금 무슨 무언가 벽이 그러니까 차단막이 생겨줘야 되는데 이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오존층이라는 거야. 오존층. 여기가 오존층. 그래서 오존층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존층은 이게 사실 뭐냐면 O3야. O3. 뭔가 굉장히 산소랑 가까울 것 같지? 그치? O3는 O2 산소하고 가깝잖아. 실제로 그런 거야. 산소에 의해서 산소가 결합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야. 오존은 O3다. 그러면 오존층이 있어야 여기에 생물들이 이렇게 육상 생물이 출현한다는 거잖아, 그제? 그러니까 오존층이 먼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이 오존층을 누가 만들어줬느냐? 바로 이 오존층을 누군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오존층을 만드는 놈들은 바로 뭐냐면 산소호흡을 하는 다시 말을 좀 바꿨어. 그러니까 오존층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그리고 뭐냐면 산소 호흡을 하는 애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제? 그전에는 산소가 지구에 없었어. 산소가 이게 지금 없었으니까 당연히 산소를 가지고 호흡하는 애들도 없었겠지. 그지? 그러니까 산소가 아니어도 살 수 있는 애들이 바닷속에 있었는데 바로 걔가 누구냐면 여러 가지 박테리아, 세균 이런 것들 중에서도 마침 뭐 진화론 주장하는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뭐 이런 그 남세균이 우연히 이제 산소 말고 다른 걸로 호흡했다고 하는데 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거야. 남세균, 시아노박테리아 이런 애들이 이 광합성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산소를 만들어냈어. 그래가지고 대기가 원래 산소가 없었던 대기였는데 산소가 막 증가하는 거지. 예전에 예전에 기말고사 이렇게 기말고사 준비할 때 본 적이 있을 거야. 산소가 막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막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걸 봤을 거야. 산소 그래프를. 어쨌든 다시 보면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남세균 사람 이름 같네. 남세균이 산소를 만들어내고 산소를 호흡하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산소를 호흡하는 애들이 막 나오고 산소가 만들어지니까 오존층이 만들어지니까 아이고 이제는 육지로 나가서 살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지. 광합성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애들이 광합성을 해서 여기까지 육상생물 출현까지 만들어냈다 그런 거지. 그치? 화석연료의 화석연료라는 거는 여러 가지 설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예전에 지금까지의 뭐 주류 가설로는 화석연료는 예전에 엄청나게 많이 살았던 생물들, 그 다음에 뭐 세균들, 박테리아들, 뭐 고생대에 살았던 심지어 고사리, 그 다음에 동물들 이런 것들이 다 썩어서 그때 다 묻혀가지고 이것들이 썩어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뭐 석유, 석탄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지, 그지?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을 연소하는 거. 연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빠르게 일어나는 산화야. 빠른 산화. 산화에는 빠른 산화와 느린 산화가 있다. 빠른 산화가 일어나면 여기에 뭐가 일어나면은 열이 막 엄청나게 발생해. 불 피워본 사람은 다 알겠지. 이제 공기 중에 산소하고 반응을 하는 건데 산화니까 당연히 산소랑 반응하는 거지. 그러면 결과물이 뭐가 되냐? 5글자네 딱. 이산화, 탄소, 그 다음에 열이 나온다고 했지. 그치?
아니요, 열이 아니고 여기서는 여기 열이 써 있네. 그러니까 열이 아니고 뭘 말하는 거야? 이산화탄소하고 열하고 그다음에 물, 그지? 물이 만들어진다. 불 때 보면 알겠지만 물이 나오게 돼 있어, 화석연료는. 왜냐면 화석연료 자체가 뭐냐면 이 탄소로 이루어졌거든. 탄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다가 산소를 산소가 결합하면 그 산소랑 결합하면 이게 지금 뭐 CO2가 되는 거지. 근데 화석연료는 탄소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고 수소로 이루어져 있어. 주로 예전에 첫 시간에도 뭐 봤지만 CH4 하면은 이거는 메테인, C2H6 하면은 CH4는 분자 구조가 C 하나에 탄소 하나에 수소가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거고, C2H6는 C 두 개에 이렇게 탄소가 6개, 아니 수소가 6개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 뭐 예전에 공부했지? 탄소가 하나면 메타라는 이름이 붙어야 되니까 이거는 메테인이라고 부르고, 탄소가 두 개면 에타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에테인. 뭐 세 개 붙으면은 탄소 수소가 지금 몇 개 붙어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지? 8개 달라붙어 있겠다. 탄소가 3개 붙어 있으니까 얘는 메타, 에타, 프로파. 그래서 얘를 프로페인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는다고 했지. 프로페인, 그다음에 4개이면 뷰테인, 그다음에 뭐 5개면 펜타라는 이름 붙이니까 펜테인 뭐 이런 식으로, 헥세인 뭐 이런 식으로 간다.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지금 메테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지? 메테인, CH4 메테인, 탄소 하나에 수소 4개가 달라붙어 있는데, 여기 탄소는 우리 말한 것처럼 산소랑 결합하면 CO2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고, 여기 수소 많지, 4개나 있지. 얘네가 이렇게 산소랑 달라붙으면 여기서 수소 4개하고 산소 2개랑 달라붙으면 얘는 뭐가 되냐면 H2O가 2개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결합하는 게 바로 뭐냐면 뭐 연소다. 메테인을 연소시키면 산소랑 결합하는 거를 연소라고 한다고 해서, 그러면 뭐가 만들어진다? CO2하고 물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지금 물이 반드시 만들어진다는 뜻이었어. 화석연료를 태울 때 지금 메테인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뭐냐면 산소랑 결합했지. 그래서 얘는 산화라고 하고, 산소 입장에서는 산소는 지금 산소가 지금 여기 원래 4개가 있었는데 여긴 지금 하나, 두 개밖에 없으니까 줄었으니까 환원이 된다. 환원이라고 부른다 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지금 중요한 것이 열 나왔는데, 여기 지금 왜 연소를 다루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화석연료가 발생하면 열이 엄청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산업혁명, 지금까지의 뭐 자동차라든지 엔진 모두 다 지금 다 저런 얘기잖아. 화석연료를 가지고 쓰는 거잖아. 물론 이제 지금은 니네가 살 날은 아무래도 이제 화석연료보다는 전기나 다른 거를 이용해서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렇다. 자, 반대로 연소를 시키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산소가 결합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반대로 우리가 이 산소랑 결합한 애를 산소로부터 분리시켜야 되는 일들이 조금씩 있어. 그게 뭐냐?
뭐 많지 물론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재련이라고 하는 걸 해보자. 철이라는 거는 보통 이거는 산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 좀 이상하다. 철은 녹슬기가 굉장히 쉬운 애야. 그러니까 보통은 산화되어 있어. 보통은 산화되어 있어. 그러니까 지구에 가장 많은 원소가 철인데 이 철들은 순수한 철로 있을 일이 거의 없어. 보통은 산화되어 있어가 아니라 있다. 산화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철을 이게 뭐 Fe2라고 하는데 얘가 산소랑 결합되어 있어. 어떤 식으로 됐냐면 이런 식으로 Fe2O3 형식으로 이거를 산화철이라고 불러주는데 산화철인데 여기 지금 산화철이라고 불렀잖아. 이거는 이제 읽을 때는 제3산화철이라고 하면 돼. 이 철광석 땅에서 철이 막 뭐랄까 녹아 들어가져 있는 그런 암석들을 철광석이라고 그래. 근데 이거는 그냥 산화되어 있는 거야. 산화된 철이야. 그 다음에 이거 꼭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분리수거 하잖아. 분리수거 하면 뭐 철이 그냥 깔끔하게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산화되어 있어. 녹슬어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분리수거 해가지고 용광로에다가 다 집어넣는데 철광석도 그렇고 이런 우리가 사용한 철도 집어넣는데 이때 뭐 하냐면 코크스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어. 코크스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그냥 탄소야. 탄소 덩어리, 탄소 가루, 완전 탄소 가루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야. 용광로에다가 넣고는 열을 엄청 가해줘. 막 사실 이제 전기나 뭐 뭘로 아무튼 등등등으로 열을 가해줘.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밑에 박스에 적힌 게 일어난다는 거야. 일단은 코크스 탄소라고 했지? 탄소 가루. 이 탄소 가루를 집어넣어주면은 탄소 가루를 왜 집어넣느냐? 탄소 가루에다가 산소를 강하게 밀어 넣어줄 거거든. 그러면 가장 그때 지난 시간 연소할 때 그 얘기했지만 연소할 때는 완전 연소라는 게 있고 완전 연소는 어느 때 일어나냐면 산소가 충분할 때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불완전 연소라는 게 일어나는 거야. 완전 연소는 산소 공급이 충분할 때, 그다음에 불완전 연소는 산소 공급이 그렇지 못할 때,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불완전 연소가 난다. 그러면은 산소 공급이 충분하면 결합을 할 때 O2가 결합할 수 있는데 불완전 연소일 때는 O 하나만 결합할 수밖에 없는 거야. 모자라니까. 대표적인 게 얘기했지? 은탄가스에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 들이마시면은 머리 아프고 끝내는 죽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지? 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야. 코크스에다가 산소를 넣는데 불완전하게 연소를 시켜주는 거야. 불완전하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충분하게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강제로 일산화탄소가 되는 거야. 일산화탄소 여기 써있지만 코크스를 불완전 연소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졌는데 이 일산화탄소가 무슨 일을 하냐면 밑에 산화철에다가 이 일산화탄소가 결합을 하면 코크스를 가지고 만든 일산화탄소가 결합을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 있던 산소가 여기로 옮겨가. 왜 그러냐면 일산화탄소는 굉장히 강력해. 진짜 강력해. 어떤 게 강력하냐면 다른 데서 산소를 끌고 와버리는 능력이 탁월해.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고 했잖아. 헤모글로빈이 가지고 있는
헤모글로빈도 철이야, 철. 헤모글로빈도 철인데 얘가 허파에서 산소랑 결합하는 거야. 얘가 산소랑 결합해 있어. 그런데 여기 일산화탄소가 있으면 얘를 갖다가 가져가지고는 이거를 철로부터 분리시켜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 헤모글로빈은 빈손으로 세포를 돌아다녀. 세포는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얘가 빈손으로 왔어. 그러니까 세포 공급을 못 받았으니까, 아니 세포래 산소 공급을 못 받았으니까 세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특히 뇌세포는 거의 뭐 4초 5초라고 해. 어쨌든 일산화탄소가 굉장히 강력한 놈이다 보니까 철에 붙어있는 이 산소를 뜯어가 버리니까 철하고 이산화탄소로 분리가 된다 이거지.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는 산소를 얻었으니까 당연히 산화고, 산화철은 산소를 지금 뺏겼잖아. 뺏겨가지고 순수한 철이 됐네. 순수한 철. 그래서 이거는 산소를 뺏겼으니까 환원이라고 부른다 이거지. 환원, 산화. 그치? 자, 어렵지 않지. 이거가 인간에 어떤 영향을 줬겠어? 당연하지. 우리가 맨 처음에 석기 시대가 있었고, 그지? 석기 시대에서 돌로 만든 걸 가지고 막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인간들이 청동기를 알게 됐는데, 청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청동이 뭘로 만드냐면 구리하고 주석이 결합한 합금이야. 그러니까 구리하고 주석하고가 섞인 이 청동만 해도 돌보다 단단하고 그래가지고 누가 돌칼 들고 왔는데 이 청동칼 또는 화살촉도 청동으로는 녹여가지고 제작이 가능한데 석기 시대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싸움이 되나? 그러니까 석기 시대가 끝나버리고 청동기 문명을 갖춘 청동기 무기를 갖춘 문명에게 그냥 발리는 거지. 청동기는 그러면 완전했느냐? 청동기는 철제 무기를 가진 애들한테는 잽도 안 되는 거지. 이거 뭐 구리하고 주석하고 합금해도 철로 만든 칼로 이렇게 한번 칼싸움 한번 하면 쨍쨍하면 팍 깨져버려. 그러니까 청동기 끝. 이 철기 시대가 오는 거지. 지금 우리가 뭐 철기 시대를 살고 있지 뭐. 오늘날에도 우리가 쓰고 있는 너네 자전거 타고 다니는 버스, 무슨 전철, 자동차, 비행기 전부 다, 물론 비행기는 철로만 만들면 안 돼. 비행기는 철로만 만들면 무거워서 못 떠. 그래서 비행기는 좀 다르지만 비행기는 참고로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 망간 이런 걸 쓰다가 요즘에는 이제 뭐 탄소 섬유를 가지고 막 만드는 거지. 아무튼 철기 시대는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뭐 버스든 자동차든 전부 다 철로 만들잖아. 기본. 심지어는 이 건물에도 다 지금 철 들어가잖아. 그죠? 근데 녹슨 철은 이거는 부식됐다라고 한자를 쓰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썩었다라는 얘기야. 부식됐다, 썩었다. 그러니까 녹슨 철은 단단하지 못해서 위험해. 그래서 건물에 넣을 때는 이제 녹슬지 못하게 산소랑 결합하는 거를 차단하려고 노력하지.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왼쪽 표에 보니까 중요한 표가 하나 있어. 광합성에도 산소가 기여하고 있고, 연소에도 산소가 기여하고 있고, 재련에도 산소가 기여하고 있다고 하면 좀 이상한데, 여기 지금 기여한다기보다는 산화된 철, 그지? 그러니까 산소가 들어있는 거지. 어쨌든 다 공통점이 뭐냐면 산소가 관여하고 있다는 거지. 모두 지금 엄청나게 지구 문명,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의 지금까지 문명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역할을 바꿔놓은 거. 뭐 일단 광합성은 생명부터,
연소, 화석연료 이게 없으면 사실은 추워서도 못 살잖아, 그지? 그다음에 철의 재련 이런 거 전부 다 뭐냐면 지구의 생명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준 사건들인데 모두 다 뭐냐면 산소가 관여하고 있다. 다른 데도 산소가 있는지 없는지 찾는 게 그래 중요한 거야. 자, 우리 주변의 산화환원 뭐 간단하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화, 녹슨다라는 거는 뭐냐면 느린 산화야. 느린 산화. 철은 공기 중에 뭐랄까 산소, 그다음에 수분과 쉽게 반응해서 붉은 녹을 만들지. 녹슨다는 거는 아까 이렇게 되는 걸 보였어. 재련이라고 했지 앞에서. 그러니까 용광로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가는 거는 뭐냐면 녹슨다는 거야. 녹슨다는 거는 산소와 결합, 좀 천천히 결합한다라는 의미일 뿐이지, 그죠? 자, 그래서 철에 녹쓰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뭐 철 표면에다가 페인트를 칠하지. 철 표면에 페인트 칠하는 거, 예를 들면 자동차나 뭐 등등등의 페인트 칠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 그런 면에서 차가 뭐 혹시 경험을 너네가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주로 이제 험하게 짐 싣고 다니는 트럭들 보면은 그런 게 좀 보이기도 하지. 트럭들 보면 이게 좀 이렇게 까인 데가 있잖아. 이렇게 껍데기가 벗겨진 데. 그런 데는 페인트 칠한 데가 벗겨진 부분들은, 또는 이제 누가 뭐 어디다가 차를 살짝 긁어가지고 페인트가 벗겨졌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뭐냐면 막 녹슬기 시작하는 거야. 철이 녹슬기 시작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기 싫은 정도가 아니야. 부식된다는 거야. 썩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빨리 다시 차단을 해줘야 돼. 페인트 칠을 다시 해줘야 되는 거야. 당연히 기름을 칠하는 것도 뭐 방법이 되겠지. 그치? 그 밖에 산화하는 반응은 읽어보고 얘기하자. 사과가 갈변한다고 하는데 사과는 깎아서 조금만 놔두면 바로 뭐가 돼, 이게 뭐 갈색으로만 변하잖아, 그지? 갈색으로 변한다고 해서 갈변이라고 그래. 이것도 사실은 뭐가 되냐면 이게 산화 반응이라는 거야. 공기 중에 산소랑 결합하는 거야. 음식물이 썩는 거, 뭐 아까 철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그거는 부패라고는 하지 않지. 부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산화다. 섬유 표백이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옷을 하얗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산화하는 반응이다. 일회용 손난로 안에 철가루가 들어있어. 이거 뭐 중학교 때 실험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철가루가 들어있어서 이 철가루만 있으면은 그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데 이제 이거를 흔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산소가 들어있는 성분이 이제 뭐 만나는 거야. 순수한 철하고. 그래서 뭐냐면 철이 뭐가 된다? 산화되는 거야. 산화될 때 열이 발생한다는 거지. 반딧불이도 신기하지만 이 몸속에 루시페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별표 치면 또 별이 중요한 줄 알겠지. 루시페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가 산화되면서 불빛이 일어난다는 거야. 색이 변하는 렌즈, 나는 이거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낀 사람을 못 봤는데 렌즈는 본 적이 있다. 햇빛을 받으면은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렌즈 색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뭐 투명해졌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광고로는 봤는데 직접 낀 사람은 못 봤네. 불꽃놀이가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 이것도 빠른 산화야. 그냥 화약이 폭발, 이 연소지. 빠른 산화지. 폭발하여 뭐가 되면서 연소니까 산화되면서 열이 발생하니까 그때 열이 발생할 때 나트륨을 넣어주면, 중학교 때 외웠던 거, 나트륨은 노란색 불꽃이 나오고, 스트론튬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붉은색 이런 계열들 막 나오잖아, 그지? 뭐 칼륨은 보라색,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막 나오지, 색깔이. 그러니까 이것들이 여기 지금 흑백이라 안 보이지만 여기 사이에 지금 막 들어있어가지고 펑펑펑 할 때마다
나오겠지, 그지? 자, 미토콘드리아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반응. 가에서는 엽록체가 뭐 하냐면 물을 뿌리로 통해서 빨아들이고, 잎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빛이라는 외부 에너지를 공급받고, 이걸 가지고 뭐 하냐면은 뭘 하냐면 지금 산소를 만들어내고, 부산물로 중요한 거는 포도당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야. 반대로 이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고,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별명이 뭐냐면 공장이라고 그래. 공장,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야. 숨을 쉬면은 산소가 들어가겠지. 그러면은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물도 만들어내고, 우리가 이제 뭐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나면은 이게 소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야. 물이 우리 몸의 뭐 60% 이상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이유이기도 해. 물이 계속 만들 수밖에 없어. 에너지를 소화시키면, 그러니까 산소하고 결합시키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중요한 거는 그때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지. 이걸로 체온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동물 같으면 운동도 하는 거지. 이제 근육을 움직이는 거잖아. 그지? 물론 뭐 뇌 활동, 동물 같으면 뇌의 활동을 쓰는 거야. 사실 인간 같으면은 먹어서 소화시키는 이때 나오는 에너지에 뭐 많은 양 20%인가 갑자기 가물가물하네. 20%인가 그 이상인가를 뇌 활동에다 쓴다고 들었던 것 같아. 이건 자신이 없다. 어쨌든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호흡이라고 한다는 거야. 일본은 X네, 그지? 가에서 CO2는 가를 보면 어떻게 생겼어? CO2가 얘인데, CO2 입장에서는 산소가 어떻게 되는 거야? CO2가 지금 산소 두 개인데 얘가 일단은 이걸로 보면, 그러니까 아까 이 식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여기 보면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에서 이산화탄소는 뭐가 되는 거야? 포도당이 되면서 이제 환원이 된다고 했지. 물은 산화가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이거는 그냥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돼. 문제 풀 때 해석하면 안 돼. 이거 CO2는 환원된다, 이산탄소는 환원된다. 그 다음에 이 포도당은 산화된다. 그치? 포도당은 산화된다. 에너지는 생명활동, 아까 말한 것처럼 체온 유지나 운동 이런 거. 자, 874번 이산화탄소, 물,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는 거를,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광합성이라고 한다고 했지. 그치? 광합성. 메테인 산소가 결합하는 거를 우리가 연소해서 얘기했지. 연소의 결과물은 뭐야? 연소의 결과물은 메테인은 지금 CH4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산소를 결합시키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만들어진다고 했지. 두 개. 이래야 말이 되지. 산소도 그럼 두 개가 있어야 되네. 자, 어쨌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 그치? 여기는 산화철하고 일산화탄소하고 하는 거는 재련이라고 했는데, 재련은 철과 뭘로? 철하고 그 일산화탄소가 C5고 철은 F2 아니 F 여기서 말하는 뭐야 이게 여기서 철은 Fe2O3인데 여기하고 일산화탄소가 결합하면은 일산화탄소가 이 산소를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고 했지, 그치?
자, 기억하고 니은은 다른 물질이다. 아니다. 그지? 아니다. 같은 거다. 가는 육상생물에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광합성이 그 출발인 거지. 그다음에 메테인은 지금 얘는 지금 산소를 받아들였지. 그렇기 때문에 산화된다. 산화철은 산화된다가 아니라 뭐야? 산소를 뺏겼지. 그지? 그래서 얘는 환원된다라고 해야 돼. 그다음에 다를 이용한, 다가 뭐냐면 재련인데 철기로 된 철로 된 도구를 만들어 사용했다. 맞는 얘기지? 모두 다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다. 그지? 뒤에는 문제를 좀 더 풀어보고 난 다음에 만나서 수업하기로 해. 이거 영상만 보고 오는 것도 훌륭해. 어때? 이해돼? 고생했어.